인구 문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문장. 우리는 어떤 표어나 포스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대표적인 표어였다. 그 이전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인구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인구 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온 사회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사람 숫자로 우리의 인구 현대사를 알아본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우리나라. 지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또 다른 인구 문제에 처해 있다. 한 세대 만에 많음과 부족함으로 급변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큰 변화를 겪은 한국의 그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본다. 인구는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사회 문제가 된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었던 시기부터 인구 감소 문제가 커지는 현재까지 당시를 대표하는 표어나 포스터에는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다.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자료와 함께 육아에 있어 남자의 역할을 환기시켰던 표어도 있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명.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무엇일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킨다. 당시 인구 성장률은 연 3%.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23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역의 중심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인구 문제는 날로 심화되었다.
60년 동안 인구 정책의 표와 포스터만 봐도 인구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40여 년) 동안 인구 감소 정책을 폈으나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급변하였다. 아이들을 더 낳기를 바라는 정책에서 보육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빠들의 육아를 독려하는 백인의 아빠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부터 현재의 Z세대까지 급변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멀리 느껴지던 인구 절벽이 눈앞에 점차 다가온다. 인구의 이슈 논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 소멸 위기론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제1회 총인구 조사가 진행되었다. (1960년부터) 5년마다 우리 존재를 숫자로 산출해왔다. 숫자 속에서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 까닭이다. 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단 10분. 조사 항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우물의 개수도 조사 항목 속에 있었다. 가족계획이란 무슨 뜻일까? 부부가 생활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의 가족개혁 사업과 산업화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다양한 요인들이 가세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약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피임이나 낙태를 통해 출산을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인구 문제와 출산 조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 서양 선교사들은 농촌에서 피임과 산하 제한에 대한 계몽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 전시체제 하에서 인구 증가 정책이 취해지면서 이러한 실천들은 일제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였다. 인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브라질로 떠났다. (1961년) 해외 이주 정책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1962년 브라질 농업 이민 제1진 92명이었다.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여러 나라로 떠나갔다. 그보다 더 일찍이 해외로 떠나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다.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호녀라와 전쟁 고아의 해외 입양이 추진되었고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미혼모의 자녀들이 해외 입양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추정하건대 20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출생인구 대비 아동 송출 규모로 전에 없던 기록이다. 해외 입양은 전쟁 고아 구호 활동이라는 인도적 측면이 있었지만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인권 문제 등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다. 남자는 꽃신, 여자는 진주. 언뜻 표어 같지만 사실은 피임 제품의 광고 문구다. 꽃신은 남성용 피임기구, 진주는 여성용 피임약 상표. 피임의 집 교육장 전면 양쪽에 실제 표어처럼 붙여 있었다. 피임의 집은 대한가족개혁협회가 전국의 기초자치 단위에 설치한 피임 교육과 시술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 과잉 인구가 주는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삼았다. 인구 성장률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출산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민간에서의 출산 조절 운동이 여성의 출산 조절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 통제의 관점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 1955년과 1960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3% 수준이었다. 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합계 출산율은 6.3명에 달하였다. 한 해 동안 대구시 인구 하나가 생기는 빠른 인구 증가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1961년)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정한 이유다.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였다. 이렇게 시작한 가족계획 사업은 1980년까지 계속 강화되었다가 30년 만인 1999년에야 인구 감소를 예상하여 종료하였다.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피임에 대한 계몽 홍보와 더불어 피임 기구를 보급해 나갔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가족 계획을 계몽하고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당시 방영되었던 모든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정에서는 두 자녀 이하를 보여주게 하였고 인구 폭발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모든 생활 속에 파고든 표어가 등장하였다. 경제적 혜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적게 낳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1976년) 두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고 하나나 둘을 낳고 영구 불임 수술을 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할당과 금융대출의 우선순위를 주었다. 그 자녀들에게는 취약 전까지 의료 혜택을 주었다. 영세민들이 불임 수술을 받을 때는 금전적인 혜택까지 주었다. (1980년) 성비 불균형 심화 문제가 우려되기 시작하였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의 출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희망 자녀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남아 선호가 지속되며 나타난 현상. (1990년대) 초중반 정점을 찍은 성비 불균형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6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가족계획. 가시적인 효과를 낳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심각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행된 가족계획. 여왕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결과 가족계획을 위한 비임의 실천자는 사업 초기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1991년에는) 80%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출산력 저하가 반드시 국가의 가족계획 시책에 따른 성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각종 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의 보급은 한국 사회의 출산 조주를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비임의 실천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지하게 되었고 결혼하면서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가족계획 사업이 모성을 도구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인구라는 건조한 숫자이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삶은 개인의 생로병사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채워진다. 함께 살아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인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때다.
사람, 숫자. 인구로 보는 한국 현대사. 특별전에서 우리의 인구 변화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탄탄히 준비해 나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